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일론이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날 것 같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기가 멕시코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3대 지수 현황부터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1.5% 정도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S&P 500도 0.9%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에 크게 이슈될 만한 것은 없었고 저번 주에 FOMC 그 여파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 내년에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이런 게 오늘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에 맞춰서 오늘 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4.4%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한 3.6%대까지 올라왔고요. 유가도 좀 오르면서 오늘 시장에 부담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2월 FOMC 기준금리가 25bp 정도,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67% 정도로 낮아졌어요. 전일에는 75%였는데 이게 지금 낮아지면서 또 시장에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커다란 이슈가 없는 가운데 기술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나마 이번 주 중요한 지표로는 23일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증시 또 한 차례 요동칠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사임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자, 오늘 나스닥이 1.5% 크게 빠지면서 테슬라가 오늘 크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빠짐으로써 테슬라도 함께 빠졌다. 그나마 좀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맵을 보시면은 나스닥이 1.5%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기술주들의 어느 정도 다소 큰 하락이 있었고요. 애플이 1.59%, 마이크로소프트 1.73% 빠질 때 테슬라는 0.24% 빠졌으니까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1% 상승하거나 1% 하락할 때 테슬라는 4, 5% 빠지는 그런 모습을 지속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도 CEO 사임, 트위터 CEO 사임과 관련된 일론 머스크의 투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가 금리가 오르면서 관련된 주식은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1500, 11230 사이의 박스권에 그 하단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121선 돌파를 세 차례나 시도를 했지만 불발이 된 것이 이러한 하락을 부추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의 1500 이하나 그리고 테슬라의 150불 이하 가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평가된 가격이니까 찬찬히 매달 매주 적금을 붓는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P 500 주봉 차트를 보면 이미 3주 전에 하락 추세선의 상단의 저항을 막고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었고요. 아이나들과 지금 2주 연속 하락과 함께 3주차에서도 지금 하락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산타랠리보다는 횡보의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산타랠리는 이미 한 2주 전까지 한 2개월 정도 반등을 미국 증시가 보여주면서 이미 선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S&P 500의 일봉 차트를 보면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5일 연속 음봉으로 하락을 보여주면서 일목균형표에 따르면 음운과 양운이 교차되는 이 얇은 구름대에 지금 닿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름대를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9월 달에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9월 달에도 이 얇아진 구름을 하락 이탈을 했다가 한 3, 4일 정도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이내 다시 한번 급락을 보여주었던 게 S&P 500 차트였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락한다면 설마 여기서 이제 강한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하락한다면 3,500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반등해서 200일선을 재도전하고 200일선을 강력한 모습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나스닥과 미국 증시는 정말 추세 반전을 이제 이끌어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동성이 심해지는 앞으로의 구간 주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향후 증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역시 중요한 점은 다음에 있을 금리 인상 수준이 될 것 같아요. 2023년 2월 1일에 첫 번째 FOMC 미팅이 있는데 이때의 금리 발표 수준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때에도 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없어서 50bp 올려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다면
2023년 최종 금리 수준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음번 회의부터 25bp 즉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최종 금리 수준은 생각보다 다소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67%로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일에 75%였는데 이게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낮아진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 시장 예상은 내년 최종금리 수준은 4%대 후반입니다. 자, 3월까지 두 차례의 베이비 스텝이 있은 다음부터는 9월까지는 일단은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아직은 많고요. 하지만 연준은 5%대 초반 이 정도까지 지금 저번 주 FOMC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과의 괴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용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을 모두 봐가면서 이러한 정책을 펴나갈 건데요. 아무튼 고금리 상황에 처한 만큼 내년엔 정말 실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금리 상승보다도 더욱더 실적 성장성이 가파른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9.87 불러서 0.24% 하락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고 F2에서는 150불 이상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때 한 5% 이상 프리마켓 때도 오르면서요 거의 한 160불까지 가까이 갔던 테슬라인데 오늘 시장 상황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하루가 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P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급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차트 역시 이미 강력한 지지 라인을 많이 무너뜨리고 내려앉은 모습이에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여하지 마시고요. 매주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리를 해두고 정해두고 계속해서 매집 그러니까 저축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마다 2주씩 사겠다, 달마다 5주, 10주씩 사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계속해서 마음 편하게 모아가시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낮은 가격에 계속 산다는 그러한 기분이 있기 때문에 박앤세일 기간을 즐긴다는 그런 기분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테슬라가 다른 주식에 비해 선방했던 이유로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CEO 사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난 아르헨티나랑 프랑스의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관람을 했고요. 아무래도 각국의 정상들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방문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월드컵과 관련된 트윗을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실시간 생중계를 하고 있던 일론 머스크인데 월드컵 경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There will be a vote for major policy change라는 트윗을 올렸는데 주요 정책 변화를 위한 투표가 있을 것을 예고했는데 이러한 트윗을 올리자마자 바로 이러한 투표를 올렸습니다. 어떤 투표냐? 내가 트위터 CEO 자리로부터 내려오길 바라느냐? 나는 대중들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투표를 올렸는데 대중들의 뜻은 57.5%가 예스로서 트위터 자리에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175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요. 자, 이러한 투표는요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결과를 정해두고 올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트위터 CEO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가정을 하고 이 투표를 올린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트위터 관련된 오보행 이슈, 테슬라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이슈는 어느 정도 한풀 꺾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머스크는 지난 10월 달에 싱크대까지 들고 트위터 본사에 입성하면서 트위터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2개월 동안 강력한 개혁을 한 것은 맞습니다. 트위터에 초집중을 했었죠. 그리고 트위터 내부에 들어오니까 고쳐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인력부터 절반 정도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고, 그 인력들 중에는 친민주당 관련 비밀리에 트위터의 업무들을 진행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다 잘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위터에 입성하면서 더욱더 정치적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 브랜드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친환경차, 전기차로서 친민주당 분들에게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민주당 쪽에 속한 미국 분들은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에 더욱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더욱더 안타까운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정치적 발언이 테슬라 브랜드 가치와 테슬라 수요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이에 따라서 10월 28일에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부터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100이 이렇게 플랫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느 정도 0% 가까운 변화를 보이고 있을 때 테슬라는 33%나 빠졌으니까 역시 트위터 관련된 이슈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해진 것은 트위터의 차기 CEO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일단 급부상하고 있는 인물로는 렉스 프리드먼이라는 MIT 출신의 팟캐스터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튜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분은 이미 일론 머스크와 함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테슬라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인터뷰도 진행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러시아계 미국인이고요. 우크라이나 유대인 혈통이라고 합니다. 11살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MIT를 졸업을 했고 구글에서 AI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와 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남아공에서 뭐 이민을 해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둘 다 공학도로서 뭐 유수의 대학을 졸업을 했고 계속해서 AI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통하는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렉스 프리드먼은 실제로 뭐 AI라든지 과학기술, 역사, 철학 등 뭐 지능의식, 사랑과 관련된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미국의 유수의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유튜브랑 팟캐스트를 찍어왔고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24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한 인싸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래서 렉스 프리드먼이 자기가 트위터 CEO를 하겠다, 급여도 안 받고 올인을 하겠다, 훌륭한 엔지니어링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트위터 CEO 자리는 상당히 고달플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되고 너가 파산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렉스 프리드먼은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념과 철학은 일치하는 것 같고요. 둘이 이미 수차례 대화를 했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일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위터로 인한 테슬라 주가의 어려움은 계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불 세력 중에 하나였던 오펜하이머의 콜린 러시 이 애널리스트도요. 최근에 테슬라 관련돼서 바이 등급에서 홀드 등급으로 바꿨어요. 게리 블랙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콜린 러시 같은 경우는 미국 월가 2만 4천 명 중에 31위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능한 애널리스트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존의 테슬라 목표가를 435불로 잡고 있기도 했는데 이것마저 지금 없애버린 상황이다. 프라이스 타겟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컬린 러시는 2018년 8월부터 강력한 테슬라 불 세력으로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펼쳐왔는데요. 역시나 최근에 트위터 관련된 테슬라의 브랜드 리스크가 좀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이제 내려온다는 것을 확정 지으면 그리고 시장 분위기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테슬라의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래도 어제 프리마켓 때 주가를 보면 충분히 그런 반등 가능성을 내비쳤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멕시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요. 기관 멕시코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미 테슬라는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멕시코 누에보 레온 지역을 기가 팩토리 위치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에는 캐나다가 널리 고려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뭐 몬트리올이라든지 토론토라든지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퀘벡주 지역이 자주 거론이 되곤 했었는데 멕시코로 차기 기가 팩토리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고요. 아무래도 중남미 시장이 아직 테슬라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공략을 위해서라도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남미 최대 시장은 이제 브라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멕시코와 브라질은 이미 FTA를 체결해 놓은 상황으로서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차량은 브라질로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멕시코는 당연히 미국과 FTA를 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IRA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멕시코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지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북미는 70%로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호주 오세아니아 지역도 상당히 마켓 쉐어가 상당히 높습니다. 60%가 넘어간 상황인데, 유럽은 역시 뭐 볼보라든지 벤츠, 폭스바겐 뭐 이런 회사들이 군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13.2%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고요. 아시아 역시 12.4%. 역시 가장 낮은 지역이 남아메리카니까 이렇게 멕시코에 지금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미 지역에는 이미 공장이 있죠. 뭐 없는 지역은 호주 오세아니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향후에 뭐 기가 인도네시아라든지 기가 호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좀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상당한 추후의 일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기가 멕시코의 초기 투자는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고, 총 투자액은 100억 달러, 우리 돈 뭐 13조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가 멕시코와 관련된 토지 인수는 이미 끝났고, 3만불 이하 저가 모델 생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세미트럭을 생산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도 있었지만 3만불 이하 저가 모델 생산 가능성이 요새는 더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든간 저렇든간 테슬라와 관련된 노이즈와 소음들은 뭐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이 장기적인 대세가 될 텐데요. 2030년 전기차 침투율이 한 60%로 지금 시장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글로벌의 신차 판매량은 연간 한 9천만 대가 예상이 되는데, 60%가 EV로 이제 재편이 된다면 연간 총 5천만 대가 넘는 EV가 이제 2030년부터는 판매가 될 거예요. 자, 그중에 시장 점유율을 테슬라가 20%만 가져간다? 그러면 5천만 대에 한 20%니까 1천만 대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게 다 현실이 되려면 자율주행 또는 3만 불 이하 모델 모델 3가 아니라 모델 2라고 봐야 되겠네요. 3만 불 이하짜리 모델 2라는 게 이제 나와야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테슬라는 뭐 2천만 대까지도 2030년에 판매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1천만 대는 충분히 2030년까지는 판매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당시 이제 EPS가 42불이 되고 PR을 20만 적용하더라도 840불이에요. 그러면 현재가 대비 5.6배는 2030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AI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테슬라봇,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리고 ESS 에너지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테슬라 차량 판매만으로 했을 때의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소한의 상승 배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뭐 향후 7년에서 8년 정도 남았죠. 840불 이상의 목표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차분히 저축을 해 나간다면 이러한 노이즈들을 다 무시하고요. 그러면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것이다. 마인드도 항상 편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뭐 저평가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TTM 기준 PER 지수로 봤을 때 애플이 21.69배, 마이크로소프트 25.91배, 월마트가 무려 44배나 돼요. 코카콜라는 27.55배로서. 자,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테슬라 PER 20을 잡았다는 건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지금과 같은 침체 상황에서도, 주가 침체 상황에서도 20배가 넘는 주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물며 테슬라가 2030년이 되면 20배밖에 안 받을까요? 더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20배만 적용하더라도 2030년까지 5.6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차분한 마인드로 계속해서 주식에 저축해 나가듯이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이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수익률이 높은 기술주가 이러한 내수 유통 주식보다도 낮은 PER을 받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을 결정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지구에서 1시간이 7년인 행성이 있습니다. 모 행성에 가면 여기에서 1시간은 지구에서 7년이라고 해요. 자, 이런 행성에 잠깐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5.6배 이상 올라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착실히 남는 돈 확실한 주식에 저축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면 될 것 같아요. 투자와 인생을 철저히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